내가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건 25년째 결혼기념일 2주 전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가슴이 저며오네요. 내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올해로 55이 되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1995년 겨울이었어요. 대학 동창회에서였죠. 그날도 눈이 내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작은 건축사무소를 막 시작한 참이었어요. 서로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하며 밤을 새웠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느껴진 따스함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의 첫 데이트는 인사동이었어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는 자신이 설계한 건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언젠가는 모두가 기억할 만한 건물을 짓고 싶다고. 그 순수한 열정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땐 몰랐죠. 그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짓된 모습을 지어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결혼은 1년 후에 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죠. 신혼집은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방이었어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서로를 껴안고 잠들곤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으니까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어요. 작은 손가락을 잡고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울먹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둘째를 낳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남편의 사무소가 성장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하고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일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진다고 생각했으니까. 밤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출근한다 해도 출장이 잦아져도 모두 가족을 위한 노력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계좌에서 설명할 수 없는 출금 내역, 자주 잠금 화면이 켜진 휴대폰. 그래도 의심하지 않으려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자책하기도 했고 결정적인 순간은 25년째 결혼기념일을 준비하며 그의 노트북을 빌렸을 때였어요. 내가 쓰던 노트북이 고장났고 결혼기념일 선물로 그를 위한 영상을 편집하려던 참이었죠. 오랫동안 모아둔 사진들을 옮기려고 그의 이메일에 접속했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예약 확인 메일이 내 심장을 멎게 했어요. 제주도 고급 리조트 예약이었어요. 2인실. 그것도 우리 결혼기념일 주간에. 하지만 남편은 그 주에 광주에 출장이 있다고 했었어요. 누구와 제주도에 가려는 걸까? 처음엔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메일 제목에는 경아와의 여행 예약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죠. 경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나 프로젝트 파트너 중에는 그런 이름의 사람이 없었어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메일함을 더 살펴보았어요. 경아라는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수십 개의 이메일이 나왔어요. 주로 호텔 예약, 레스토랑 예약, 선물 주문 확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가장 오래된 이메일이 3년 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3년.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또는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의심의 단서들이 있었는데도 외면했던 걸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맞아 떨어졌어요. 갑자기 늘어난 출장, 주말 근무, 늦은 귀가, 그리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 나는 차분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증거를 더 모으고 확실해진 후에 그를 대면하려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탐정이 되었어요. 내 남편을 조사하는 탐정이요. 먼저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잠겨 있었지만 나는 그의 패턴을 알고 있었죠.
생년월일. 아니, 틀렸어요. 결혼기념일? 역시 아니었어요. 아이들 생일? 그것도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시도해본 건 그날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 화면이 열렸어요. 문자 메시지함에는 경아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건축학개론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눈에 띄었어요. 영화 제목이었죠. 우리가 데이트할 때 함께 본 영화. 채팅방을 열어보니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만남을 기다린다는 내용,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결혼기념일 주간에 제주도로 여행 가는 계획까지. 사진도 있었어요. 젊고 예쁜 여성. 아마도 30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그녀가 경아인 것 같았어요. 사진을 넘기다 보니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나왔어요. 행복해 보이더군요. 내 남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어요.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으니까요. 25년을 함께 했는데 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 그가 우리의 결혼기념일마저 그녀와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직 그를 대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단순히 이혼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한 일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평소처럼 그를 대했고 심지어 결혼기념일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는 미안하다며 광주 출장이 잡혀서 함께 있지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해하더군요. 그 거짓된 표정을 보며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연기해봐. 내가 얼마나 잘 거짓말하는지 보자고. 그러면서 나도 내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기념일 당일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집은 우리 둘뿐이었어요. 그날 아침 그는 광주로 출장 간다며 짐을 쌌어요. 나는 공항까지 배웅해 준다고 했죠. 그는 괜찮다고 택시를 탈 거라고 했지만 나는 마침 시간이 있으니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어요. 결국 그는 내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는 그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가 출장 가는데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는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우리가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당신의 제주도 여행이 즐겁기를. 경아와 함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떨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광주 출장이 아니라 제주도 여행이지요. 그것도 경아라는 여자와 함께. 그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죠. 나는 말을 이어갔어요. 3년이나 됐네요. 당신의 그 관계가 참 대단해요. 그렇게 오래 비밀을 유지하다니.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어요. 내 이름을 부르며 이건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설명할 필요 없다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경아라는 여자와 3년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결혼기념일에 그녀와 제주도에 가기로 했다는 것까지. 그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다고, 나와 아이들이 그의 전부라는 걸 안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3년이나 된 관계를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좀 길지 않냐고. 그리고 전부라고? 그래서 우리 결혼기념일에 다른 여자와 여행 가려고 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나는 이제 선택하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주도에 가서 그녀를 만날 것인지, 그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선택이라니, 당연히 집에 가야 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럼 지금 당장 그녀에게 전화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요. 그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요. 전화를 받은 여자는 그를 자기라고 부르며 어디냐고, 비행기 시간이 다 됐다고 물었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장난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니라고, 진짜라고, 아내가 모든 걸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아, 그럼 이제 끝이란 거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집에 가자고 말했어요. 차 안에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내 이름을 부르며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서,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고. 당신은 이미 우리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그걸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많은 시간이. 그는 알겠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어떻게든 다시 내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우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분간 별실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 결혼을 지키고 싶다면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는 별실로 가져갈 짐을 싸며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아직 이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내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변호사는 25년 된 결혼이고 남편의 불륜이 증명된다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했고 실제로 부부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말고사 기간이었거든요. 나중에 천천히 알려주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어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경아였어요.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잠깐 얘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놀랐지만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대접했죠.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고, 나와 가족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직장 상사와의 단순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깊어져 버렸다고. 그가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결혼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나와는 이미 사랑이 식었고 형식적인 결혼 생활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말했군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네, 그렇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전화로 모든 걸 끝내자고 했을 때 그녀는 바로 알았다고 해요. 그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온 거냐고, 그를 위해 변호하러 왔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자신이 정말로 사과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주려고 했대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 기록이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이라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노트를 받았어요. 왜 이걸 주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거짓 속에 살고 싶지 않아서라고. 그리고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어요. 문 앞에서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그건 확실하다고. 그녀는 그냥 잠깐의 일탈이었을 뿐이라고.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그녀가 준 노트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약속들이 오갔는지, 심지어 남편이 우리 가족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노트를 읽는 동안 나는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하지만 의외로 안도감도 있었어요. 그가 우리 가족에 대해, 특히 나에 대해 항상 존경과 사랑을 담아 말했다는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건 그의 불륜을 정당화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나는 앉으라고 했어요.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 경아가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아가 여기에 물어왔어요. 내가 그렇다고, 그녀가 이것을 줬다고 노트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노트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 읽었냐고 물었고 내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우리가 25년 동안 쌓아온 것을 그냥 버리고 싶진 않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내가 계속했어요.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진심으로 이 결혼을 지키고 싶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그리고 시간도. 그는 알겠다고, 자신이 뭐든 하겠다고 말했어요. 내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선 부부 상담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일정과 연락처를 나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완전한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고, 자신이 뭐든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아와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미 그녀가 사직서를 냈고 다른 회사로 갔다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그럼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까요? 처음부터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죠.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나는 조금씩 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부부 상담을 통해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감정과 상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남편은 자신의 불륜이 단순한 일탈이 아닌 우리 관계에서 부족했던 소통과 감정적 교류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 역시 결혼 생활에 안주하며 그를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가 늦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혹시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대화해요. 그는 자신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내가 불안해할 때마다 진심으로 나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해요. 아이들에게는 결국 진실을 말했어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해 주었죠. 오히려 부모인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아요. 경아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그녀는 다른 도시로 이직했다고 해요. 때때로 그녀가 우리 집을 찾아왔던 날을 생각해요.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정직함이 오히려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25년째 결혼기념일은 결국 조용히 집에서 보냈어요. 화려한 파티나 여행 대신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와인 한 잔을 나누며 대화했죠. 어쩌면 이전의 어떤 기념일보다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실된 대화와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오갔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어요. 전과 같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깊고 단단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남편은 정말 변했어요. 일에 모든 시간을 쏟던 그가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됐죠.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도 같이 시작했어요. 도자기 공예였죠. 흙을 만지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관계를 다시 빚어가는 것과 닮았다고 할까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불쑥 찾아와 가슴을 저미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려고 노력해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얼마 전 우리는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였죠. 그 장소를 선택한 건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그 섬에서. 그래서 우리는 갔어요. 바다를 보며 걷고 별을 보며 이야기하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여행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하자고.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불륜이라는 상처가 우리 관계에 남긴 흔적,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물론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나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분노와 상처 속에 살았다면 가장 고통받았을 사람은 바로 나였을 테니까요. 어제는 우리 결혼 26주년이었어요. 남편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군요. 작은 찻잔이었어요. 도자기로 만든 섬세한 무늬가 있는 예쁜 찻잔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우리의 사랑은 이 찻잔 같다고. 깨지기 쉽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해진다고. 앞으로도 이 찻잔에 매일 따뜻한 차를 담아 함께 마시며 우리의 사랑을 키워나갔으면 한다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찻잔을 받아들고 나는 울컥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거의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다는 것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다는 것에. 누군가 물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달리 행동했을 거냐고. 아마 아닐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행복한 부부가 되었어요. 오늘 아침 남편이 준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 2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아직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마 평생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대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즐기려고 해요. 찻잔에 핀 꽃처럼 우리의 사랑도 깨지고 상처받았지만 결국 다시 피어났어요.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분명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을 함께 걸어온 지금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를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희망에. 찻잔에 핀 꽃. 그것이 우리 사랑의 모습이에요. 깨지기 쉽지만 정성을 다해 보살피면 오래도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